빈혈 환자도 정혈해도 되나요? 이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가뜩이나 빈혈인데 피가 부족한데 여기다가 어떻게 또 정혈을 해서 피를 또 뽑는다는 말입니까? 예. 의혈만 뽑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생혈이 함께 나가니까. 그런 걸 따진다면 그런 측면에서 빈혈 환자는 당연히 정혈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빈혈 환자도 누구든지 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해야 한다. 예. 해야 한다. 뭐 하고 나고야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은 우리 정혈요법이 이치적으로는 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예. 하긴 하는데 매우 조심해야 된다. 예.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단지 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예. 그래야지 빈혈도 고치고 건강도 회복한다. 이런 이야기죠. 예.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장이 나쁜 사람도 밥을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과 같거든요. 당연히 먹어야죠.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죠. 빈혈 환자도 빈혈을 고치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정혈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위장이 건강하다면요, 제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됩니다. 그렇죠? 제 마음대로, 예, 먹고 싶은 대로. 예. 먹고 싶은 대로 예. 근데 위장이 나쁘다면 조심해서 먹어야 합니다. 양도 줄여야 되겠죠. 양도 줄이고 조심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위장이 매우 나쁘다. 예. 그러면 매우 조심해야 돼요.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위장이 완전히 망가졌다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먹으면 안 되겠죠. 그때는 뭐 영양을 주사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을 써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빈혈이 극도로 심해가지고 목숨을 잃을 정도 같으면 그때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빈혈 환자가 목숨을 잃어야 할 정도로 아주 위급한 그런 상태에는 매우 드물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사람은 하면 안 됩니다. 예. 하면 안 되는 쪽에 가깝다 이 말이죠. 그래도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뭐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자, 왜 그럴까요? 이 위장이 나쁜 사람이 식사하는 원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빈혈 수치가 18, 2, 뭐 2 이하 되면 목숨을 잃는다고 봐야 되겠고, 사람에 따라서 4 이하만 돼도 목숨을 잃고, 6 이하만 돼도 목숨을 잃고, 어떤 사람은 빈혈 수치가 8에서 목숨을 잃는 수도 있어요. 그거는 빈혈이 자체 때문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나쁜 정세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사람에 따라서 빈혈, 같은 수치라도 정세는 천차만별입니다. 예. 보통 남자는 11 이상 또는 12 이상을 정상이라 하고, 여성은 10에서 11 이상을 정상이라 합니다. 예. 그런데 빈혈 수치가 18 같으면 아주 건강하거든요. 즉 피가 많다. 그렇죠? 예. 피가 많다. 넉넉하다. 이런 사람은 정혈을 많이 해도, 양을 많이 해도 상관없겠죠.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빈혈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 중간 형태인데, 그냥 빈혈을 겨우 면하는 상태죠. 이런 사람은 정혈을 하긴 하는데 양을 대폭 줄여야 되겠죠. 예. 대폭 줄여서 해야 됩니다. 아니, 가뜩이나 피가 거의, 자, 이렇게 하고, 만약에 빈혈 수치가 10 이하, 그렇죠? 10 이하, 뭐 5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뭐 5는 이건 아직까지 좀 지나치고, 10 이하 한 7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정혈할 때는 더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정혈량을 더 줄여야 됩니다. 왜? 아예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 왜 더 줄여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왜 그러냐? 뭐, 건강한 사람은 제쳐두고, 빈혈인 사람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빈혈인 사람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수치가 10일 하면 빈혈에 속한다, 그렇죠? 뭐, 빈혈에 속한다 아니면 구로 할까요? 예. 구로 하면 이건 확실한 빈혈 맞거든요. 예. 구라고 했을 때,
이런 사람은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실까지 내려와도, 육까지 내려와도 사망하지 않습니다. 예, 사망하기 전에 심각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사망할 위험이 없어요. 예. 그래서 9이기 때문에 6까지 내려갈 때까지 정의를 해도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예. 6이 좀 불안하면 7까지 이렇게 해서 정의를 조금 합니다. 해보고 일단은 느낌으로 판단하세요. 느낌으로. 예. 그것도 검사를 해봅니다. 검사해보니까 8이란 말입니다. 그죠? 8 같으면 아직까지 안정권에 들었죠. 자, 이렇게라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정상인 사람이 이만큼 정의를 했다면, 정의양이 이만큼이라면, 요런 사람은 요만큼 뽑으면 된다면, 요만큼. 그렇죠? 예. 요만큼 의회를 뽑고 나면 뽑은 만큼 몸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의회를 몸속에 나쁜 것이기 때문에, 요 나쁜 것을 요만큼 뽑았다, 이 말이죠. 예. 이만큼은 못 뽑았지만, 이만큼이라도 뽑았다, 이거죠. 이렇게 뽑고 난 다음에 휴식 기간을 거칩니다. 휴식 기간을 거치고 나면 뽑은 만큼 다시 피가 회복되거든요. 회복돼봤자 또 코로 돌아오겠죠. 그렇죠. 코로 돌아오면 또 요만큼 또 뽑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야. 그러면 또 팔로 내려오겠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회복되겠죠. 코로 회복되겠죠. 또 요만큼 뽑습니다.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함으로써 몸속에 있는 의회를 뽑아낼 만큼 줄인다는 거죠. 야. 요 자리가 만약에 신장이 나빠 신장이라면 그렇죠. 아니면 머리라면 요 자리만 한다. 요 자리만 그렇죠. 요 자리만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뽑아낼 만큼 신장 또는 머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금방 당장은 못 느끼겠지만은 뽑고 또 뽑아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10cc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뭐 10cc보다 한 30cc라고 가정하겠습니다. 30cc가 여러 번 모이면 300cc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300이 여러 번 모이면 뭐 900도 되고 이만큼의 의를 뽑아내고 나면 이 뽑아낸 만큼의 성과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머리가 반드시 머리 병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신장에는 신장병 고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병 고치면 성공 아닙니까? 그러면 빈혈은 다시 또 9로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신장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면 빈혈 수치가 더 올라갑니다. 10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빈혈이 온 것은 몸이 전체적으로 기능이 안 좋아서 빈혈이 온 것이거든요. 뭐 신장이 좋아진다거나 머리가 좋아진다거나 머리는 물론 조금, 피를 생산하는 기능하고 좀 떨어지기, 특히 신장이 좋아지게 되면, 빈혈을 아주 효과적으로 수치 높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신장은 조혈 기능하고 아주 조혈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건강해지면 빈혈 수치도 빈혈도 나는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빈혈도 고치고, 신장도 고치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빈혈 환자도 하기는 하는데, 양을 조금씩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빈혈이 없는 사람은 한꺼번에 정혈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빈혈 아주 심한 사람은 이보다 더 적게, 그렇죠. 여기 30cc 했다면 아주 심한 사람은 10cc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피를 뽑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은 물론 손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빈혈 환자도 정혈을 해야 하기도 하고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하기는 하는데 그 양이 또 상황에 따라서 정혈 양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빈혈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수치라도 빈혈 수치가 11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수치라도 사람에 따라서 건강 상태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이해하시죠? 예. 빈혈 수치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의 건강을 다 저울질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빈혈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 속에 있으니까 두루두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